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지수가 좀 많이 올랐죠, 그죠? 네, 아시아 증시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미국 증시도 이제 신고가가 났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가 좀 이제 좀 혼란스러웠죠. 혼란스러웠다기보다는 이제 언론이 혼란을 또 야기를 해가지고 사람들 헷갈리게 했는데. 사람들이 걱정했던 것처럼 뭐 증시가 폭락 나오기는커녕 지금 쭉쭉 올라와서 신고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테마주들 엄청 잘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것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관론자들 완전히 이제 멘붕에 빠졌죠, 그죠? 네, 자 보실게요. 예, 어서 오세요. 자 어제 보면은 천천히 보죠. 네. 증시가 정말 편안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했거든요. 다우지수는 이제 조금 더디긴 한데 어쨌든 다우지수도 계속 올라오고는 있어요. 다우지수만 보면은 이게 뭐 절반 정도밖에 회복이 안 된 것 같네, 이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술주 그동안에 낙폭과대가 심했던 기술주 위주로 이제 급반등이 나오면서 나스닥이 신고가 났습니다. 네, 신고가 났어요. 와, 뒤에서 지금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그죠? 목요일이지 우리나라는, 그죠? 여기는 이제 수요일까지 열린 건데 3일 동안 이만큼을 뽑았어요. 그냥 쭉 뽑아가지고 신고가입니다. 대단하죠? S&P 500 지수도 신고가입니다. 그냥 쫙 뽑아버렸어요. 비관론자들 정말 그 옛날 싸이의 노래처럼 세대인 것 같아요, 진짜. 코스피 지수 얘도 정고점 근처까지 왔고, 일본은 정고점을 살짝 제꼈어요. 일본입니다. 제꼈어요. 중동에서 이제 전쟁이 나면서 이제 에너지 대란 우려가 컸던 나라가 아시아 국가들이거든요. 일본, 한국, 대만, 그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코스피 정고점까지 왔고 거의 다 왔죠. 일본 다시 보세요. 신고가죠. 대만은 이미 신고가. 계속 갑니다. 대만이 전쟁 터졌을 때 뭐 가스 보유하고 있는 게 뭐 보름치밖에 없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비관론자들 많이 다 털렸어.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번에 국제 정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잘 하셔야 된다, 그런 것도 강조를 많이 했지만, 방송하면서 가장 이제 얘기를 많이 한 거는 우리나라 언론은 쓰레기다, 절대 믿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특정 주식을 얘기하는 것보다 그거를 얘기한 시간이 몇 배 더 많았던 것 같거든요. 언론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이번에 제가 왜 언론을 맹비난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주식 방송하는 주식 전문가가, 애널리스트가 언론 비판하고 뉴스 비판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근데 엄청 비판했죠. 왜냐면 그놈들이 제일 해로웠거든. 주식 투자하는 사람한테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바로 그거였기 때문에 강조를 많이 했던 겁니다. 이번에 아마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뭐 이미 맞아, 우리나라 언론은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뭐 잘 아셔, 뭐 별 차이가 없었을 수는 있었겠지만, 뭐 전혀 몰랐던 분들은 눈을 뜨는 계기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 이상해라고 하면서도 막상 또 주식 관련된 뉴스 나오면 다 믿으시거든. 아이, 뭐 정치적인 건 그래도 경제적인 건 안 속이지 않나요? 아니요, 더 많이 속여.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아시겠죠? 네네. 자, 이렇게 보시고, 하여튼 미국 뭐 아시아 주요국들 신고가 나고 있는데, 이거는 그럼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전쟁 끝난 거죠, 뭐. 사실상 전쟁이 끝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걸 보세요. 국제유가를 보시면 후두둑 떨어져요, 그죠? 네. 휴전 합의에 이르렀다라는 얘기 나오고 유가가 폭락했죠. 근데 며칠 뒤에 그런 얘기가 나왔죠. 주말에 미국이 이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시켜버리겠다, 미국이 이제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시간에 의해서 7% 급등해서 유가가 다시 $100 이상으로 돌파하기도 했었지만, 그날 거의 다 상승분을 반납을 하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화요일날 7% 급락, 어제도 장중에 7%까지 급락했었어요, 최대. 종가가 $88에 끝납니다. 유가가 이제 $70대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뭐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 증시는 더 올라갈 거고, 그리고 미국의 이제 다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국제유가가 떨어지는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 전쟁 끝났나 보다 이런 느낌이 드시죠. 그죠? 증시 신고가 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은 뭐 됐고, 이걸 보지 말고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달러 인덱스거든요. 최근 들어서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있죠. 그죠? 전쟁이 터졌을 때 그때 보름 동안 이만큼 올라갔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보름 동안 다시 그대로 떨어졌어요. 그럼 뭐예요? 전쟁 전 단계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전쟁 끝났나 보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쓰레기 언론들이라고 그렇게 비판을 많이 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뉴스를 보면은 전쟁이 안 끝날 것 같고, 트럼프는 미친 것 같고, 이스라엘은 또 전쟁이 미친 것 같고, 막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그죠? 네. 근데 주식시장의 주요 지표들을 보면은 전쟁이 끝나가는 분위기였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 그죠? 그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공부를 이번에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죠? 네. 언론은 믿을 게 안 되는구나. 앞으로 계속 그럴 것 같아요. 뭐 내년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아니, 나 언론은 안 될 것 같아. 그냥 쟤네들은 그냥 안 바뀔 것 같아요. 옛말에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그죠? 언론도 고쳐 쓰는 게 아닌 것 같아.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쟤네들 안 바뀔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어제 미국에서 아이온큐라는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또 급등을 했거든요. 제가 얘기해 드렸을 때 20% 급등을 했는데 그 다음날 또 20% 급등했어요. 아이온큐를 보시죠. 네, 이틀 연속 20% 급등했죠.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나라의 양자 컴퓨터 관련주하고 그 다음에 보안주들이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게 종목들이 점점 더 많아지더라고요. 오늘 뭐 제지주 중에서 무림 SP, 무림 PMP, 무림 페인포 이런 것들이 급등을 했거든요. 왜 급등했냐면 저기 있는 자회사가 그쪽 관련되어 그걸 투자한 게 있어요. 그게 부각이 되니까 너도 뭐 엔비디아랑 뭐 연이 좀 있네? 너도 상한가가 이러면서 막 상한가 간 게 되게 많습니다. 그걸 좀 보시죠. 그 전에 미국의 기술주들이 얼마나 반등이 세게 나왔냐면 이런 거 보시면 돼요. 구글 반등 엄청 세게 나왔죠. 쫙 하면서. 그죠? 한 20-30%씩 오른 것 같아 다. 마이크로소프트 반등 미친듯이 나오고 있고요. 저번에 왜 이거 엔비디아 얘기해 드렸잖아. 그죠? 이게 3월 말쯤에 이 박스권 이탈해서 야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냐 막 그랬었죠. 그죠? 그리고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갔다. 요까지 얘기하고 더 이상은 이제 엔비디아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그 사이에 박스권 위로 뚫고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 차트로 보면 이제 뭐냐면 이렇게 이제 하락으로 가는 하락 조정이 아니고요. 그냥 횡보 조정을 계속 이어가는 것 같아요. 반등이 너무 세게 나왔죠. 근데 이 엔비디아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지금. 아까 안 본 게 보세요. 메타 이런 거 보세요. 메타 미친 듯이 지금 반등 나오겠죠, 그죠? 이게 우연일까요, 그죠? 아마존 보세요. 네, 이거 전쟁 전에 폭락했던 건데 그 사이에 이만큼 반등이 세게 나온 거예요. 최근에 이게 나스닥하고 이제 S&P 500 지수가 세게 올라온 게 전쟁이 끝났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상 끝났다고 평가를 해요. 전문가들 중에 정말 제대로 된 그 국제 정세 아니면 뭐 외교 안보 이쪽 전문가들은 사실상 전쟁은 끝났다. 근데 이란이 지금 핵 포기 안 하려고 계속 버티는 것 뿐이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국한테 불리한 게 아니라 이란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뭐 사실상 끝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죠? 네. 근데 어쨌든 여기 보시면 최근에 일주일 동안 이 미국에 있는 대표주들 옛날 그 M7 종목들이죠. 매그니피센트 7 이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어서 증시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인버스 잠깐 보여드릴게요.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강의를 한번 했었는데 기가 막힙니다. 요즘에 뉴스 보면은 뭐 그런 뉴스도 나오잖아. 또 개미들
고포스상 개미들 지금 곡소리 나고 있다고, 그죠? 최근에 저는 뭐 고포스 얘기를 별로 안 했어요. 안 했는데 한번 보시죠. 일단 보시면 기가 막히네. 인간 지표는 역시 위대한 것 같아. 인간 지표. 잠깐만. 어디가? 기사가 찾아드려야 되겠다.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개미들이 에버리지냐 고포스냐 이런 이제 여기에 이제 몰리고 있다는데 겁이 나니까 일반 주식은 못하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고포스 개미를 조롱하는 기사거든요. 이게 고포스 개미 눈물도 곱절 코스피 급등하며 우상향 흐름. 네. 그러니까 이제 개미들 난리 났다는 거죠. 고포스를 또 많이 샀더라고. 네. 보실게요. 인간 지표는 이거는 뭐 어떻게 안 되나 봐. 자 보세요. 고포스. 이게 작년에 제가 고포스 얘기 많이 했죠. 그죠? 이거 사면 안 된다. 인버스나 고포스 사지 마라. 그 얘기 되게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옛날처럼 얘기 별로 안 해요. 그죠? 근데 오랜만에 얘기해 볼게요. 작년에 이제 탄핵 있죠? 탄핵 됐을 때 2745원이었거든요. 이게 고포스입니다. 2745원이었는데 오늘 종가가 얼마인 줄 아세요? 190원이요. 14분의 1 토막입니다. 대충 14분의 1 토막. 10분의 1 토막도 아니고 14분의 1 토막이야. 그 저기 어디야? 수산물 시장 가서 갈치를 사요. 갈치가 굉장히 길죠, 그죠? 네. 그 갈치 손질해주는 사람한테 14분의 1 토막 내주세요. 그러면 갈치 장사도 욕해요. 어떻게 그렇게 잘게 쪼개냐고. 응? 세상에 14분의 1 토막이 났어. 환장하는 거지. 여기 보시면 개미들이 이제 산 걸 보세요. 이게 뭐냐고 이게 그러니까. 개인들이 고포스를 팔고 있었어요. 팔고 있다가 갑자기 여기서부터 막 사기 시작하죠. 3월 말부터 미친듯이 사는 거예요. 3월 말에 무슨 일이 있었죠? 3월 말에 트럼프가 뉴스에서 그런 뉴스 많이 나왔잖아요. 많이 나왔죠. 트럼프가 그랬죠. 이란 보고 석기 시대로 돌려버리겠다고. 항복 안 하면 호르무즈 해역 개방 안 하면 석기 시대로 만들어버리겠다. 발전소랑 뭐 다음수화 시설 다 때려버리겠다고 막 그랬잖아요. 한 번은 왜 4월 초인가 그랬잖아요. 트럼프가 SNS에 이란 보고 이 미친놈들하고 막 욕쓰고 막 그랬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쓰레기 언론들은 트럼프가 초조해서 그렇다라고 뭐 이상한 소리 하던데 초조한 게 뭘 초조해. 근데 아무튼 이제 막 욕하고 막 그랬거든. 이제 언론에서 하도 이제 트럼프 욕하고 호들갑을 떠니까 개미들이 이때부터 고포스를 인버스를 엄청나게 산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뉴스 보면 안 된다니까 요즘에 큰일 나요. 미친 듯이 샀죠, 그죠? 근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는 뭐냐면 기가 막힌 겁니다. 아까 이거 보셨나요? 나스닥 있죠, 나스닥. 나스닥 지수 저점이 어딘 줄 아세요? 이렇게 겹쳐서 보면 되겠다. 여기잖아. 3월 30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개미들이 미친듯이, 그러니까 나스닥 바닥 찍은 날부터 개미들이 인버스 고포스를 미친듯이 산 거예요. 환장하는 거라 이게. 예?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냐, 거꾸로. 그죠? 네.
주변에 인버스랑 고포스 사는 거를 즐겨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조용히 그분들을 관찰하세요. 네. 여러분들 주식 투자 수익률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예요. 옆에서 잘 관찰하시라니까. 네. 어떻게 정확하게 틀리냐, 그죠? 네. 100% 맞췄죠, 그죠? 거꾸로. 네. 미친다니까 진짜. 네. 이분 어떻게 할 거예요? 사지 마세요. 어머 보니까 바닥인 것 같은데 사지 마요. 이거 하는 거 아니야. 네. 아셨죠? 네, 저까지. 네. 저도 이거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설명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거꾸로 맞추냐. 근데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제 조롱하는 기사 이제 제목 이제 이런 식으로 달리는 거예요. 네. 벌써 휴전하면 저희는 어떡합니까? 고포스 개미들 웃다가 울었다. 살살 웃으면서 지나가는 사람 사진을 또 올려놓죠. 조롱하는 겁니다, 이게 기자들이. 이 사람이 조롱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사진을 왜 올리냐. 네. 이렇게 안 했어요. 자, 참고하시고. 고포스는 지금도 사지 마세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올라간 테마주도 좀 보여드릴게요. 보면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한번 쭉 봅시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거 사란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도 오늘 아침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 뭐 하나 살라 했는데 아침에 다 붕 떠가지고 너무 세게 떠가지고 안 샀어요. 어제 미국의 그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막 20% 이상씩 급등 나오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살만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다 떠버려가지고 손을 못 대겠더라고요. 그 정도였다니까요. 새빨갛게 달아오른 냄비, 그 손잡이를 맨손으로 잡는 기분? 네, 그 정도였어요. 근데 오늘 보면은 이제 올라간 것 좀 얘기를 해드리면, 잠깐만. 일단 보안주들이 좀 강했거든요. 보안주 계열, 엑스게이트. 보안주도 되면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 되는 것들이 많아요. 소프트캠프, 오랜만에 상한가 나왔어요. 라운시큐어 2현상이죠. SGA 솔루션즈 2현상, 드림 시큐리티도 2현상, K사인 상한가 나왔고, 오픈베이스 상한가, 뭐 이런 식으로 S2W, S넷, 뭐 가비아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나노 실리칸 첨단 소재 이런 거, 플랜티넷도 되고, 라닉스, 파수노 상한가 갔다가 풀렸고, 안랩도 좀 들었다 놨다 했죠. 그죠? 이런 식으로 많이 오죠. 한컴이드도 뭐 종가는 좀 많이 낮아지긴 했는데 장중에 급등했었고, 모니터랩, 뭐 지난주 시큐리티라고 계속 움직이죠. 그죠? 이 종목들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양자 컴퓨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더 갈 수 있어요. 대부분. 네, 그렇게 봐요. 그리고 제주주들이 급등을 했거든요. 무림 PMP, 무림 SP, 무림 페이퍼 이런 것들 급등을 했는데, 보시면 무림 PMP 보면 여기에서 한번 들었다 놨다 했죠. 그러니까 눌림목이 나오고 나서 간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그건 아니고, 이게 무림 PMP나 무림 SP가 여기서 들었다 놨다 했던 이유는 그때 이제 전쟁이 이제 한참 이제 진행됐을 때 유가가 막 오르니까 플라스틱 구하기 힘들다. 플라스틱 없으면은 친환경 플라스틱 써야지. 그래서 왜 탈플라스틱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나서 플라스틱 없으면 종이에다 담으면 되지 않아? 종이 포장지? 예,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게 그 테마주로 급등했던 거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내려와 있다가 요게 그게 돼요. 엔비디아 양자 컴퓨터 그쪽에 엮여 이게. 투자 회사랑 엮인다고 이게. 그래서 그걸로 상한가 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걸로. 이게 재밌다니까요. 종목들이 알아서 가, 알아서. 무림 PMP, 무림 SP, 무림 페이퍼 같은 회사니까 다 같이 급등하는 거예요. 두 개는 상한가 갖고 하나는 상한가 못 갖고, 그죠? 그리고 아까 얘기 안 하고 저 파인텍은 얘기했었나? 자, 그러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 회사 무림 캐피탈이 있거든. 저기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이온큐 있죠? 아이온큐하고 이게 연관된다고 이제. 그리고 시공테크도 오늘 급등 상한가 갔는데 이건 왜 갔냐? 얘도 똑같아요. 얘도 SDT 아이온 기사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아이온큐와 양자 컴퓨팅 관련 자원 활용 계약 체결 요것 때문에 갔는데 자회사인 스페이스 타임 인베스트먼트를 통한 투자 이력이 있다 이거죠. 아까 무림 PNP, 무림 SP는 재료는 똑같은데 무림 캐피탈이 여기 자회사인데 여기에 SDT에 투자한 이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로 간 거예요. 그리고 나우아이비도 얘네들은 뭐냐면 투자회사들이에요. 투자회사거나 투자회사 지분을 갖고 있거나 나우아이비도 그래서 창투사거든요. 여기도 똑같아요. 아까 SDT, 뭐 아이온큐 뭐 여기에 이제 투자한 이력이 있거든요. 나우 글로벌 K테크 펀드 이걸 통해서 뭐 투자한 게 있대요. 그런 이슈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왜 얘기해 드리냐면 얘네가 지금 양자 컴퓨터 관련 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것만 간 게 아니고 이것만 간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이제 뭐까지 획득했냐면 아까 보안주 얘기해 드렸죠, 그죠? 보안주도 획득하고 근데 미토스 엔트로피 차세대 AI 미토스 이것 때문에 보안주들이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주도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어제 요즘엔 거의 전쟁주의로 얘기하다가 어제 갑자기 양자 컴퓨터를 들고 오죠. 통신 장비주 급등할 때는 저게 미쳤나 저것도 왜 저러냐 이러면서 그냥 봐도 못 본 척하고 그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관심 없다고. 저는 그랬거든요. 관심 없다고. 지금도 관심 없어요. 가든지 말든지. 근데 양자 컴퓨터는 관심이 있거든요. 관심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증시가 되게 좋아진 거예요. 사람들은 뭐 전쟁이 더 길어져서 망할 것처럼만 얘기를 하는데 아니라니까. 전혀 안 그렇다니까. 미국이 압도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역대 미국이 이제 먼저 선제 타격해서 벌인 전쟁 중에서 가장 깔끔하게 끝나는 전쟁 중에 하나라잖아요, 이게. 트럼프 싫어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알아서들 하세요. 근데 트럼프가 이 전쟁 일으킨 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도 별로 안 죽었어요. 한 명도 안 죽었냐? 전쟁인데 어떻게 한 명도 안 죽어? 근데 몇 명 죽긴 했는데 전사자가 거의 없어요. 사람 많이 안 죽었다니까. 전투기나 이런 것도 추락한 게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과거 전쟁에 비해 굉장히 적다고. 인명 피해도 별로 없고 재산 피해도 별로 없고. 요즘에는 그 미국 쪽에 있는 드론이나 이런 게 어쩌다 하나 떨어지면 그게 탑뉴스가 돼요. 어쩌다 하나 떨어지는 게. 그만큼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전쟁 끝난 거랑 다 이렇게 다름없다니까. 이란이 시간을 자꾸 끄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란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지들이 불리해요. 지들이 여태까지는 지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했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역으로 트럼프가 봉쇄해버리는 순간 사실상 끝난 거예요. 지금 갑자기 못 느끼세요? 갑자기 이제 이란이 꼬리 내렸잖아. 그전에는 뭐 절대 안 만난다 그런 적 없다 막 쌩 난리치기고 막 거짓말하고 막 그러더니 지금은 바로 호르무즈 해협도 오만 쪽 그 통행로는 뭐 저희가 공격 안 할게요 뭐 이러고 있어요. 꼬리 확 내렸다니까. 난리래요 지금. 그 이란 쪽 공무원들 월급 줄 돈도 없어갖고 지금 난리라는데 뭐. 이란 공무원들 줄 월급도 없답니다 지금. 근데 그런 뉴스는 왜 우리나라는 안 나와? 그죠? 네. 응? 참 이상하죠, 그죠? 네. 자, 그 얘기하면 또 3,000% 빠지니까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또 아무튼 급등을 많이 했고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오늘 로지시스, 한네트 이런 게 급등을 했거든요. 왜 급등해요? 그냥 급등하는 게 아니라니까. 얘도 급등하고. 이게 이제 새로운 그 한국은행 총재 있잖아요. 네. 환율 전혀 문제 없다고 이상한 얘기하는 신용성이라는 한국은행 총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관련주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자율주행이랑 로봇 관련된 미래사업부를 재편한다 그러니까 오늘 좀 더 움직인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쭉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게 테마주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한두 개가 아니라니까. 캠시스 상한가 같죠? 자율주행 그리고 이노뎁 상한가 같죠, 그죠? 현대차
그 이슈로 막 급등한다니까 종목들이. 그러니까 바닥에 있다가 우리 이래갖고 안 되겠다. 물 들어왔을 때 노졌죠. 이러면서 막 급등하는. 그리고 오브제. 제가 이번 주 되면은 분위기 되게 좋아질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죠? 네. 정말 좋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팍팍팍 올라온다니까. 그 다음에 신종 코로나 변이, 이게 또 새로운 또 유행 조짐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코로나 관련주도 급등을 하죠. 랩지노믹스. 그냥 저 떨어져가지고 여기가 어딘가 막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막 급등하잖아. 낙폭과 대주들이 이번 주에 좀 올라올 것 같다는 얘기를 했어야 안 했어요. 해드렸잖아. 그죠? 올라오잖아요 지금. 응? 더 재밌는 거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잠깐만. 아미코제 오늘 14% 급등했거든요. 너 왜 급등했니? 이러니까 바이오 바닥 아닌가요? 이러면서 급등했다는 거예요. 아, 기사에 이렇게 써 있어.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왜 급등했는데 바닥 아니에요? 바이오? 그러면서 급등했대요. 할 얘기가 없으니까 맞긴 맞지 뭐. 오베이스 전자, 현대차, 그 다음에 롯데쇼핑. 하도 중국 관광객들한테 뭐 잘해줘서 그런가? 네, 반환한 관광객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홈쇼핑 관련주들이 면세점 이런 것들하고 많이 올라왔어요. 롯데쇼핑도 올라왔고 호텔신라 이런 급등했죠, 그죠? 네.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애들 그냥 다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올라갈 만한 뭐라도 있으면 붙잡고 막 급등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더 확대하셔야 돼요. 여윳돈이 뭐 100만 원이라도 있다, 1000만 원이라도 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투자 금액을 늘리셔야 돼요. 좀 더 좋아지는 거 보고서 할게요. 글쎄요. 네. 그거는 올바른 선택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수익이 낮다 싶으면 빨리 나오세요. 왜냐면 이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가기 전에 통신 장비주들이 많이 갔죠, 그죠? 근데 통신 장비주들이 좀 어떻게 됐냐면 기가레인 이거 보세요. 잘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한가 갔죠. 하한가 갔어요. 그다음에 CS 하한가 갔죠. 제가 이거 급등하는 거 보면서 이것들이 미쳤나? 진짜 그랬어요 저는. 미쳤나 이게 왜 이러는데 갑자기 통신 장비 테마주가 급등한 지가 한참 됐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통신 장비가 막 간대. 통신 장비가 급등하는 이유로 뭘 됐는 줄 아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가다가 이제 안 되니까 이란 전쟁 수혜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대로. 왜 이란 전쟁 수혜주냐 그랬더니 이란이 이제 미국한테 폭격을 받아서 부서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란 거기를 재건할 때 스마트 시티로 재건할 것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통신 장비가 많이 갈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기사 보고 그랬어요. 미친 것들이구나 이거. 미쳤구나. 이란을 재건하는데 무슨 얼어 죽을 스마트 시티요. 전 세계에서 북한 다음으로 가난한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이란이에요. 북한보다 조금 낫지 그래도. 그러니까 그지들이라고 뭐 그지 나라에 무슨 스마트 시티를 차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거지. 그런 뉴스 나오는 거 보길래 이제 거의 끝났구나 얘네들. 그래서 계속 그냥 무시했던 거예요. 통신장비주가 이렇게 올라갈 줄 몰랐고요. 몰랐어요 저는. 몰랐고 이미 봤을 때 너무 뜨거웠고 이상한 기사 나오면서 막 이제 주가를 유지하길래 미쳤구나 얘네들. 아예 근처도 안 가는 거예요. 방송할 때 다루지도 않고. 근데 이제 이러다가 이제 한 대씩 맞는 거라 지금. 빗셈전자, 사현상 후에 하한가 맞죠. 이노 인스트루먼트 주가도 하한가 맞죠. 오늘 하한가 애들 많이 맞았어요. 서울전자통신 벼락 맞은 거 같죠, 그죠? 빛과전자. 그 다음에 진짜 미친듯이 올라간 광전자. 회사 이름의 광전자의 광이 빛광자가 아니라 미칠광자 같아. 진짜 미친듯이 갔거든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루원, 준하안과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때려 맞은 거겠죠. 대한광통신. 그러니까 이쪽은 그냥 이제 뭐 그죠? 이쪽 말고 양자 컴퓨터나 뭐 보안주 쪽을 보시는 게 그쪽은 아직 남았어요. 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그리고 그 두 가지 테마 말고도 지금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뭐냐? 이란 전쟁은 사실상 끝났다라고 봅니다. 이제 마무리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절대 우리나라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참고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테마주들이 지금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우두머리는 양자 컴퓨터하고 누구예요? 보안주입니다. 이 두 개고 좀 더 시세가 날 것 같아요. 미국의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지금 뽑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좀 더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뿐만 아니라 퀀텀이란 개념도 좀 아셔야 돼요. 네. 그거는 제가 그쪽 저도 이과 출신이긴 한데 그쪽 출신은 아니거든요. 네. 저도 이공계 출신이긴 한데 그쪽은 아니야. 네. 그래서 컴퓨터 이쪽은 아니라서 제가 자세한 설명은 못 드리겠어요. 네. 어려운 영역이라서 특히 그쪽이 뭐 각자라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앞으로 그쪽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관심을 좀 가져보세요. 그 다음에 그 낙폭과대주들도 지금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조정이나 이런 걸 걱정하지 마시고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거에 대비하셔라.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비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식을 들고 있는 겁니다.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이 바보가 되고요.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현명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겠죠. 트럼프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좋아하든 말든 뭐 그건 개인 자유니까. 트럼프 일기 때 있죠. 그때 주식으로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반 직장인들이 야 내가 주식으로 돈이 너무 잘 벌리니까 야 내가 뭐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해 때려치거나 전업 투자해야지. 그래서 그때 조기 은퇴자 파이어족들이 많았었어요. 그때가 언제요? 트럼프 일기 때예요. 왜 그렇게 트럼프 때 주식시장이 잘 갔냐고요? 왜 잘 가기는 시장에 돈을 엄청 풀었거든. 실제 주시장은 좋게 해줬거든요. 그리고 트럼프가 중국을 때려잡아 놨거든.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세먼지에서 해방이 되고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와서 살만했습니다. 네. 근데 오바마의 뒤를 잇는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전 세계 증시가 쑥대밭이 됐죠. 쑥대밭. 트럼프가 다시 정권을 잡고 주식시장이 또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 돈을 많이 풀었어요? 못 풀었어요? 못 풀었어요. 전쟁 끝나면 이제 많이 풀 거예요. 그래서 20년, 21년도 그 전후로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최소한 그때만큼은 저는 수익이 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나중에 기회 봐서 주식을 더 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지금 더 늘리세요. 아시겠죠? 오늘은 회원가입하라는 얘기 안 할게. 그러니까 원래 잘 하지도 않지만 생각을 잘 해보세요. 맨날 돈 없어 하면서 그러면서 푼돈 갖고 그렇게 하실 건지 아니면 끌어올 수 있는 돈을 좀 끌어다가 이쪽에도 투자를 하실 건지 저는 적극적으로 투자하라고 권유드립니다. 왜? 트럼프를 믿으시라니까. 아니 트럼프를 싫어하건 말건 뭐 좌파건 우파건 뭐 필요 없어요. 돈 벌려고 주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 세계 경제 대통령인 트럼프, 지금은 미국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니까 트럼프 말을 믿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트럼프 옛날에 이제 정책을 펼쳤을 때 그때 주식시장이 어땠는지를 잘 살펴보시면 돼요. 요즘에 뭐 그러니까 국내 정치에 관심을 막 기울여서 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싸우지 말고요. 트럼프의 입을 잘 보라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못 벌고 거기 달려있어요. 우리끼리 싸우지 맙시다. 아셨죠? 뭐 6월 달에 뭐 선거 있죠. 뭐 가서 알아서도 투표하세요. 네. 돈 벌고 싶으시면 그쪽이 아니라 미국 쪽을 잘 보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주식시장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지금이라도 빨리 주식 사셔야 됩니다. 아셨죠? 뭐 장기 투자할까요? 짧게 먹고 빠질까요? 그거는 본인 스타일대로 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좋은 소고기가 집에 들어왔어요. 뭐 선물을 받았든 뭐하든 그거를 구워 먹든 뭐 수육을 해 먹든 그죠? 네.
찜을 쪄서 먹든지 뭐 그거는 본인 마음이에요. 소고기 탕수육을 만들든지 그건 누구 마음? 내 마음이죠. 그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좋으니까 현금을 줄이고 주식을 늘리셔야 됩니다. 아셨죠? 아까 고포스 들고 있는 개미들 피눈물 나는 거 보셨잖아. 저기는 물리면 못 나와요. 절로 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아셨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네.